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대한민국 최고의 아니죠. 오늘은 해외에서도 오셨습니다. 이제 글로벌한 뉴스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 세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회장님.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정말 우리나라까지 큰일 난 줄 알 정도로 정말 온갖 뉴스가 도배가 되고 글로벌 괴물이었죠. 뉴스 잡아먹는 괴물. 그 정도였는데 정확한 그때 상황이 어떤 정도였습니까? 그게 2011년 3월 11일이었죠. 네. 9.0 정도의 진도의 이 지진이 일어나서 예. 10m 파도 이 해일이 밀어닥쳤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덮쳤는데 거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전기가 중단이 됐어요. 네. 이 원자로 안에서는 그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중단돼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폭발이 일어났죠. 네 개기 중에 3개기가 폭발을 했는데 그때 폭발을 하니까 주변에 20km까지 네.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강제 이주시키고 네. 제일 먼저 이게 바람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바람이. 예, 이따떼 지역이라는 여기 50km까지 예. 여기서 16만 5천 명이 살 수 없는 지역이어서 딴 데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4년이 지나서 2011년이니까 2015년에 여기를 갔었어요. 직접 가셨어요? 예. 이게 이제 방진복 입으셨죠? 아니 그냥 갔어요. 참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제 손이에요, 이게. 예. 이거는 하네다 공항, 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찍은 건데 0.074 마이크로 시버트. 이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정도면 이제 기준치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런데 귀한 곤란 지역,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맨 끝에 지역 가서 제가 그 옆에다 대구 재보니까 17.57, 237배가 나왔어요. 기준치예요. 예. 여기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 들어가는 맨 끝에. 그러니까 있는 데인데 네. 237배면 그 안에는 어떻게 된다? 그 안은 훨씬 더 높은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거지. 지금 그리고 이거군요. 예.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뭐냐면 재염한다고 재염 방식이 뭐냐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땅을 5cm씩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마대자루에다 담아서 이거 어디 치울 데가 없어서 예. 이렇게 쌓아놓는 건데 그 평지는 이렇게 했는데 살림은 손도 못 대고 있었어요. 살림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쌓아놓은 게 뭐 김양식장입니까? 14만 7천 곳을 쌓아놨어요. 와. 이걸 하나로 하면 이런 게 17만 개요. 14만 7천 개. 4만 7천. 그리고 제가 이제 주변에 다니는데 여기는 25km 떨어진 미나미 소마라는 도시입니다. 여기도 이제 사람이 살면 안 돼. 안 되는 지역. 예.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된 거예요. 예. 25km 떨어진.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았냐면 이게 가설주택이에요. 예. 그러니까 4년 지나서 가설주택인데 이게 처음에 16만 5천 명이 이사 가서 지금 거의 한 10만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 아직도 8년 지나서도 남아 있죠. 와. 돌아가질 못하니까 예.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사능 오염수가 지금 네, 주 문제가 그렇죠. 됐단 말이죠. 예.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방사능 오염수는? 방사능 오염수 그때 이제 처음 나온 게 우리나라에도 왔고 네. 뭐 미국, 캐나다, 알래스카까지 갔어요. 처음 확 쏟아져 나온 게. 네. 근데 이제 그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지하수가 네.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네. 원전 안으로 들어오니까 지하수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네. 이것이 이제 뜨거워지니까 지금도 그 안에 녹아내린 연료봉이 있거든요. 네. 연료봉을 계속 식혀주지 않으면 또 폭발이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그걸 식혀주기 위해서 물을 계속 이렇게 냉각수를 집어넣는 거죠. 그게 하루에 한 200톤, 300톤, 그래서 일주면 한 2,000톤 가까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110만 톤 정도, 110만 톤에서 115만 톤 정도가 탱크 안에 저장돼 있어요. 그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걸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 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의원님께서 전부 말씀하셔가지고 예. 지금 사실 집에 다시 돌아갈까 준비한 걸 다 말씀하셔가지고 그래도 워낙 전문가시라. 근데 이 원자로라는 게 그냥 서지 않아요. 한참 식혀줘야 돼요. 지금도 뜨겁잖아요. 제일 뜨거울 때 3,000도를 넘어요, 섭씨.
콘크리트가 그냥 흐물흐물해지죠. 이게 녹기 시작하면. 후쿠시마가 여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확 이렇게 쏟아내면 네. 구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내려간 게 이 해류를 따라서 다시 올라오면서 일로 가고, 이거는 이제 태평양으로 가서 미국으로, 네. 알래스카를 거쳐서 이렇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가고, 일부가 이렇게 쓰시마 난류를 타고 이렇게 해서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게 처음 터졌을 때 4,200조 베크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일로 동해안으로 들어온 게 200조 베크럴이에요. 네. 그리고 일부가 나가서 90조 베크럴이 남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동해안에 세슘이 2배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요번에 쏟아내겠다고 그러면 쏟을 거 이거 훨씬 양이 많거든요. 교수님 말대로 팍 친다는 얘기죠. 팍 치는 거, 팍. 네. Well, actually, as it is at the moment, they cannot discharge under Japanese regulations. About 80% of this contaminated water is above the regulatory limit. Yeah, I think there'll be a lot of interest in foreign media. Greenpeace is contacted by media around the world wanting to understand what is the reality of risks, contamination in Fukushima. And I think over the coming 6 to 8 months, 제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4년 후에 갔었어요. 그래서 네. 그 해변에 있는 주민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원전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여기다 지면 안 된다. 원전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때 원전 과학자들이 와서 이거는 1억 년에 한 번 터질까 말까. 절대 터질 일이 없다. 안전하다.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큰 지진이 일어나서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이런 일이 됐나 보죠. 그러고 나서 지났습니다. 그때 이거 안전하다고 했던 그 원자력 학자들이 아무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야말로 천재지변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위험한 것들에 대한 대비를 정말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원전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러일으킨 사고죠. 네. 그 어마어마하게 쌓인 방사능 오염수를 지금 일본에서 내다 버리겠다. 바다에 버리겠다. 던지겠다. 이렇게 했어요. 불법 아닙니까,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 국제 기구가 있거든요. 그게 네. 런던 협약인데, 런던 협약은 뭐냐면 배를 통해서 배에다 싣고 가서 해양 투기하는 거, 이거를 못하게 하는 협약이에요. 네. 그런데 이 지금 후쿠시마는 배에다 싣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육지에서 그냥 흘리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야, 이거 코에 걸면 코골인데. 네, 그래서 그거를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불투명한 겁니다. 야. 근데 우리한테는 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난번에 사고 났을 때 그때 이미 한번 흘러나온 것 때문에 이게 그 해류를 따라서 우리 이제 한반도하고 일본 사이에 동해 쪽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 전에 기준 그 전에 세슘 농도에 비해서 2배 정도 올라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지금 현재도 그래요. 근데 이거를 더 방류할 경우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최고 포식자 아닙니까? 맨 위에 있는. 사람이요? 예, 사람이. 그럼 이제 계속 밑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면 축적돼 있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 건강에 직접 피해가 올 수 있고 우리 환경에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그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세게 제기해야 됩니다. 네. 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그걸 지금 버리겠단 말이죠. 교수님, 만약에 이걸 이제 방류했어요. 해양 생태계는 걔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국제 사회에 대한 모욕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동해안, 남해안에서 잡히는 오징어, 예. 고등어, 까나리 마저도 문제가 될 수 억울하죠. 근데 왜냐면요, 이거는 너무 자명해요. 이게 세슘, 특히 스트론튬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예. 고기는 섭취하죠. 예. 이게 우리 식단에 오릅니다. 그럼 예. 이게 우리 입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2차 감염이죠. 결국 남이죠. 네. 25년이 있다가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후쿠시마산 그 근처에서 난 그 수산물들이 네. 수입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2013년 9월달에 예.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그 옆에 8개현에서 네. 나오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켰어요. 그래갖고 못 들어옵니다. 근데 그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
바다를 둘러싸고 쭉 있는 중국, 대만, 홍콩, 미국 여기가 다 같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후쿠시마 플러스 8개월. 예.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만 좀 우습게 보는 모양이에요. 이거를 WTO에다 2015년에 2년 후에 제소를 했어요. 예. 우리나라 조치가 너무 과도하다 그래. 다른 나라는 또 안 했어요. 작년 2월 달에 1심을 해갖고 우리가 졌어요. 졌어요? 예. 그래서요? 작년 2월 달에. 예. 그래 우리가 항소했죠. 예. 그래갖고 올해 4월 달에 해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끝났습니까? 뒤집어져서. 예. 그래서 지금 못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예. 아직 진행이라는 거죠. 아직- 뭔가 다른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게 문제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 교수님이니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답이 없어요. 왜냐면요, 그때 그 콘크리트로 막았어야 돼요. 네. 땅을 이렇게 깎아낸 거를 어디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네. 저 일본의 땅은 이렇게 보관하면서 물은 그냥 바다에다 흘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버텨야죠. 땅이 이렇게 많아요.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예, 예. 의원님이 이게 자꾸 두고 계시니까 조금 국정감사 느낌도 나고요. 그래서 안 가졌습니다.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버릴까 이 생각을 했는데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일본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문제를 또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2020 도쿄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후쿠시마산 농수산물로 선수들한테 먹이고 거기서 나온 나무로 갖다가 침대를 짜가지고 선수들을 재우고 이런다고 합니다. 전 되게 놀라웠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외국 젊은이들을 갖다가 실험용으로 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자기들이 공표를 할 수가 있는지 되게 의아하기도 한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챙겨야 되잖아요. 이거 보이콧할 수도 없고 선수들 고생했으니까 우리 선수들 식사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음식을 먹일 수 없죠. 그러니까 일본에게 후쿠시마산 음식을 제공하는 걸 못하게 중단하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아베 정부가 네. 이번 올림픽을 후쿠시마가 부활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 올림픽을 쓰는 거죠. 이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거죠. 이 신성한 체전을.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아베 정부에게 그 후쿠시마산 음식 재료를 못 쓰게 해야 되고요. 네.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러겠죠. 우리 선수만이라도 네. 우리 정부에서 다 음식을 싸갖고 가서 예. 그걸로 해서 먹여야죠. 그걸 좀 추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아니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그런 입장입니다. 예. 도저히 안 받아들이면 예.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할 건데 안 되면 도저히 안 받아들이면 우리 음식물, 예. 음식 재료를 갖고 가서 예. 우리 선수들 보호해야죠. 네. 아무튼 정부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확실히 정한 거죠. 네네. 네. 손님한테 한번 객관적으로 여쭤볼게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먹고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잠복해 있다가 이게 병이 생겼다. 그럼 일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I think the problem is that the health effects of consuming radioactively contaminated food are over such a long time frame, because we're talking about low level radiation exposure. Prime Minister Abe will be long gone before you will see direct health consequences, and therefore actually the key issue is that no one should be forced to consume food where they have doubts over its risk, and that particularly relates to Fukushima food. 이게 후쿠시마의 여기 야구 경기장입니다. 야구장, 축구장. 예. 이거를 요번 올림픽 때 쓰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 시커먼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땅을 걷어내서 마대자루에 모아놓은 거. 예. 이게 그겁니다. 거리가 292.1m예요. 두 개 떨어져 있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땅에서 이렇게 걷어가지고 마대자루 쌓아놓은 거기에서 292m 떨어진 데다가 야구를 시키겠다니까. 이게 이렇게 무리하게 저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아, 저는 그냥 그 기사 그 워딩으로만 봐서 몰랐는데 이렇게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교수님, 여기서 뭐가 나오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이 웬만큼 아베 수상이 더위 먹지 않으면 이런 제안을 하지 않는 게 맞거든요. 예. 이거는 거의 살인적인 수준이에요. 그 상식을 벗어나는 발언이죠. 그냥 그야말로 젊은 외국 선수들을 실험용으로 하는 거예요. 의학 자료를 모으려고 하는 거 그래- 아니라면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네. 음식 문제뿐 아니라 이런 무리한 저 올림픽의 진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죠. 여야가 같은 목소리인 거죠? 같은 목소리이어야지요. 야, 전 얘기 듣다 보니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보이콧이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오늘 방사형 오염수 문제 이야기 해봤고 그리고 또 도쿄올림픽 야 이들은 큰일 나겠다 싶은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날도 더워지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세 분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짧고 간략하게 이 스케치북 한 장에 한 마디씩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써도 되죠? 아 그럼요. 예. 자 그럼 먼저 쇼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짧고 굵게 노 뉴크스 맞죠? 발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 발음을 해주시죠. No news. 노 뉴크스 탈원전. Anywhere. 어디서나. 어디서나. 원자력은 없어져야 된다. 자 다음으로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균열이 많이 갔죠. 저기 네. 금이 갔는데 네. 일단 진행형이에요. 네. 지금부터거든요. 사실은 절대 한순간도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후쿠시마 원전 재앙은 아직도 진행 중. 절대 한순간도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이 말로 따로 설명하지 않으셔도 확 들어오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의원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안 돼. 위험한 올림픽이 아니라 청년들의 안전이 우선. 네. 좋습니다. 세 분의 탈원전, 후쿠시마 원전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청년들의 안전을 좀 생각하자, 미래를 생각하자 그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쇼님, 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진행하고자 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그린피스에서 좀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어떤 행동들을? We'll also be working at international fora such as the IMO, but also at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basically to challenge the Japanese government that their current policies are unacceptable. 신진 젊은 지식인들은 네. 이제 스스로 예. 이제 우리가 이 학자들하고 지식 교류를 다시 열면서 양쪽에서 그렇죠? 자국 내에서 하고 바로 인접국인 우리나라에서 하고 하면 아마 국제사회가 더욱 귀를 기울일 것 같습니다. 일본의 방류수 관련한 이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할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문제를 막아내는 노력을 정부는 세게 해나갈 겁니다. 네. 그리고 올림픽도 우리 선수들이 매우 이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나갈 거고요. 자, 아무튼 오늘 그 귀한 세 분, 이 유치원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